자,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에서의 경쟁 상태, 이 경제 상태, 완전 경제 상태를, 완전 경쟁 시장 상태를 우리가 꿈꾸는데, 완전이란 건 이데야, 이데야. 근데 이데야라는 말은 결국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완전 경쟁 시장은 없어요. 단지 그 이데야를 쫓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완전 경쟁의 유사 경쟁 시장을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자, 되도록이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이상 모델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에서의 행위 또는 시장에서의 주체에 대해서 규율을 하는 법이 공정거래법이에요. 자, 이번 타임은 시장에서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 주체 중에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냐? 이 주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분류를 왜 하냐?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나누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카테고리를 먼저 나눈 거지, 그런 카테고리 자체가 뭔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그건 우리의 인식의 잣대의 하나의 종류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카테고리를 논한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반시장, 반경쟁적인 주체의 내용, 즉 주체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좋은 그림이 어디냐면 요거예요. 자, 주체를 우리가 보려면 대부분이 회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자, 회사를 보면 회사는 이런 형태로 띄는 거예요. 자, 자, 회사 보이시죠? 회사. 우리가 저번 학기에 회사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구조를 배웠어요. 자, 다시 한번, 자, 논의해 보면, 자, 회사라는 실체가 있어요. 자, 회사라는 실체는 반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소유와 경영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소유 쪽에서는 주주, 경영 쪽에서는 이사. 자, 이런 소유 쪽의 주주들은 뭘 통해서 주주가 되냐? 소유하게 되냐? 주식을 통해서 주주가 되고 회사를 소유하게 돼요. 자, 이번 시간 이 주식에 대해서, 주식의 취득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경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경영은 이사, 감사들이 하게 돼요. 자, 이사 감사를 흔히 뭐라고 해요? 임원이라고 해요, 임원. 자, 그런 이사 감사가 임원인데, 임원은, 이사 감사는 등기, 상법에서는 등기를 전제로 해요. 하지만 꼭 등기된 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다 흔히 뭐를 부른다? 임원진이라고 불러요. 자, 됐죠? 자, 또 회사는 물질적 기초와 규범적 기초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물질적 기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산. 자산. 자산에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플러스가 어떻게 돼요? 자본이에요, 자본. 마이너스가 뭐예요? 부채예요. 근데 부채도 총 자산의 일종이에요. 부채도 재산이에요, 재산. 능력이잖아요. 능력 없는데 누가 돈을 꺼주겠어요. 자, 요 그림 이해하시죠? 자, 이런 자본 중에는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금. 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주식의 총합을 자본금이라고 그러죠.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통칙적으로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에 오해의 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회사의 물질적 기초에 이게 또 기본적 기초가 뭐라 그랬죠? 아, 잘하셨어요. 전 들려요. 뭐가 있다 그랬죠? 규범적 기초에는 정관이 있다 그랬어요. 정관. 근데 이번 시간에 정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관은 뭐 표시하지 않겠어요. 자, 이건 기존 회사를 말하는 거고, 이런 기존 회사 말고 또 다른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건 기존 회사에 투입되는 거예요. 어딜로? 수입적으로, 경영, 임원 쪽으로, 또 물질적 기초 쪽으로. 자, 그러나 또 다른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도 있겠죠. A라는 회사 말고 B라는 회사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새로운 회사의 설립.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우리가 요번에 배울 기업 결합, 기업 결합을 왜 해요? 왜 공정거래법에서 다뤄요? 여러 기업들이 있었어요. 이런 시장에 여러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운 시장에서의 주체가 결합을 통해서 줄어들게 됐죠. 그럼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독점 또는 과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시장에서의 독과점의 폐해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다? 시장에서의 경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체, 즉 기업의 결합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 결합의 방법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거예요. 자, 54페이지 기업 결합 일반론, 기업 결합의 의의. 자, 기업 결합의 의의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 결합이라 하면 독립된 기업들을, 독립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미 독점이겠죠. 근데 여러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 그러니까 독립된 기업들을 인적, 물적, 회사가 있는데 다른 여러 회사, 즉 다른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인적, 물적, 회사의 인적, 물적, 보이시죠? 인적, 물적, 보이시죠? 인적, 물적 결합을 통하여 단일한 관리 체계 하에 기업 활동을 영위하도록 조직하는 기업의 행위를 말한다. 자, 그럼 기업 결합의 전제는 뭐다? 독립된 기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줄에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부터 독립적인 기업들 상호 간의 경쟁 활동을 조정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결합이 아니니까. 결합의 의미는 뭐예요? 독립된 기업의 독립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독립된 기업의 행위 자체만 규율한대요. 그건 독립성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결합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기업 결합은 기업의 성장이나 시장 지배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요게 제일 문제죠. 왜 기업 결합을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해요? 기업의 성장이나 시장의 지배를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판례 한번 봅시다. 판례의 네 번째 줄. 결합된 경쟁력이 시장의 경쟁 구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여. 자, 왜 그렇다? 기업 결합, 주체 결합이 시장에 어떻게 미친대요? 반경쟁적으로. 자, 기업 결합의 동인 또는 유인. 기업 결합 또는 M&A. M&A 많이 들으셨죠? M&A 많이 들으셨어요. 자, M&A는 뭐다? 뭉치는 거예요, 뭉치는 거. 그래서 기업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55페이지. 그럼 기업 결합을 왜 하냐? 자,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끝에 정도, 다섯 번째 줄. 이러한 기업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시너지 효과, 결합, 시너지 효과, 자, 영업 시너지, 재무 시너지, 시장 지배력의 증대 등이 있다. 자, 바로 아래 M&A에는 순기능이 있대요. 쭉 읽으시면 되고, 다음 패러그래프, 반면에 기업 결합의 부정적 효과는 쭉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에서 왜 굳이 기업 결합을 규율하겠어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자, 55페이지 기업 결합의 신고. 이건 읽으시면 돼요. 56페이지 신고 의무자. 자, 신고 의무자는 어떻게 된대요? 요거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줄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 원 이상인 회사. 크네요. 그죠? 이 3천억 원의 회사를 어떻게 된대요? 기업 결합 신고 대상 회사래요.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는 A라는 회사겠죠. A라는 회사가 크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결합하려는 회사. 자, 그리고 또는 그 특수관계인 뭐예요? 같은 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대 묶어서 볼 수 있는. 쭉 보시면 돼요. 자, 56페이지 2번 신고 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읽으시면 되고, 57페이지 세 번째 줄 그리고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쭉 보시면 돼요.
자, 이 기업결합 수단별 신고 요건. 자, 요게 중요해요. 기업결합 수단. 수단을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지 그 신고 요건을 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자, 기업결합의 결합 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수단이 어디 있을까요? 수단은 57페이지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첫째. 네 번째 줄에 있어요. 네 번째 줄. 첫째. 자, 57페이지 기업결합 수단입니다. 네 번째 줄이에요. 자, 첫째, 주식 취득. 주식 취득 어떻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 상대 회사를 결합하고 싶어요. 그 방법은 어떻게 됐대요? B라는 회사의 주식 취득을 통해서 B라는 회사, A라는 결합회사가 상대 회사를 결합을 통해서 지배할 수 있대요. 자, 어느 부분으로? 주식 취득을 통해서. 소유와 경영 중에 소유자 쪽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그 요건 좀 읽으시면 돼요. 숫자 같은 거는 읽으시면 되고. 자, 둘째. 보이시죠?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을 위의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최다 출자자. 왼쪽에 들어와서 취득할 뿐만 아니라 이 취득 후에 이 회사의 지배자 중에 최고 주식 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임원겸임을 통한 임원겸임. 자, 임원이 어딨죠? 소유와 경영 중에 경영 쪽에 있죠. 자, 이런 임원, 이사나 감사에 또는 이사 감사 외에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의 경영에 참여해서 회사를 결합한대요. 자, 넷째. 합병과 영업양수. 자, 합병과 영업양수는 어떻게 돼요? A라는 회사가 기존의 B라는 회사의 법인격, 이 법인격을 합치는 거예요. 그걸 합병이라고 그러죠. 기존 회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또 A라는 회사가 B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될 수 있는 영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지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합병과 영업 양수를 위한대요. 자, 다섯 번째. 새로운 회사 설립에 의해서 참여해 그 회사의 최다 출자자가 되는 경우이다. 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자, 기존 회사 A, B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A가 C라는 신설 회사에 어떻게 된대요? 최다 출자자가 된대요. 자, 이것도 소유를 통한 거네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소유를 통한, 즉 주식 취득을 통한 기업 결합과 새로운 회사의 주식 취득을 통한 기업 결합의 차이가 뭐예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뭐죠? 기존에 있던 B 회사냐? 아니면 신설되는 C 회사냐? 어느 회사의 주식, 소유 측면에서의 주식을 취득하냐의 여부예요. 간단하죠? 기존 회사냐? 신설 회사냐? 측면은 다 어디다? 소유 측면인 주식의 취득을 통해서. 자,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된대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또는 C라는 회사를 소유를 통해서, 임원 경영을 통해서, 합병을 통해서, 또는 영업 양수를 통해서, 또는 신설 회사를 통해서 결합시키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결합시키고 지배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시장에서의 A의 지위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정적 역할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고요. 자, 신고 및 적용 제외 58페이지. 예,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항상 어떻게 돼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경제 주체의 시장에서의 행위는 경쟁 제한적, 즉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경쟁 배가적,
즉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적 측면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은 제재 또는 신고 의무를 두지만 예외적으로 긍정적 측면 그것을 위해서 신고 의무에 제재 예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59페이지. 자, 원칙이 뭐래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후 신고가 원칙이래요. 자, 그리고 60페이지. 자, 예외가 있어요. 사전 신고 의무. 자, 사후 신고가 원칙인데 사전 신고 의무가 있대요.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 의무를 뒀을까요? 사후에 하게 되면 기업 결합을 한 이유잖아요. 그럼 기업 결합을 하게 되면 AB 또는 AC가 결합이 되는데 소유나 임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에서의 결합 형태를 떼려면 어렵겠죠. 다시 구분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사전 신고 의무를 두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사후에 제재를 가할 때 어렵지 않은 측면이 뭐가 있을까요? 소유, 경영, 재산적 기초, 법인격, 새로운 회사 어떤 걸 굳이 사전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 부분이겠죠. 경영자는 사람만 경영자로 넣었다가 다시 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 자,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그게 어디 있냐? 60페이지에요, 60페이지. 60페이지 끝에서 네 번째, 세 번째 줄이에요. 대규모 회사가 사전 신고해야 하는 기업 결합 수단은 주식 취득, 합병, 법인격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업 양수, 물질적 기초인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또 새로운 설립에 참여, C라는 회사의 설립에 참여. 근데 뭐는 없어요? 예, 임원의 겸임을 통한 기업 결합은 없죠. 자, 왜? 이건 굳이 사전에 심사를 안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심사해서 다시 원상회복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61페이지. 62페이지. 자, 뭘 심사하는 거예요? 사전 신고나 사후 신고를 통해서. 경쟁 제한성의 심사 요청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다? 시장에서의 경쟁. 자, 경쟁 제한성 심사 요청이요. 자, 7. 기업 결합 신고 절차 등의 특례. 예,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특례들이 왜 나오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행정법도 배웠을 텐데, 인허가 의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한 현상을 두고 여러 행정 주체, 우리나라 행정부의 부가 몇 가죠? 제가 배울 때만 해도 2원 4초 16부였거든요. 16부? 근데 지금은 몇 분인지 모르겠네요. 예, 뭐 있잖아요. 기재부, 문체부, 뭐 이런 부. 그런 행정 주체마다 또는 행정기관마다 어떤 행위를 규율하게 돼요. 그럼 여러 곳에서 규율하기 때문에 같은 현상인데도 여러 곳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인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쪽에 인허가를 의제해줘요. 그리고 인허가 의제인데 마치 인허가 의제처럼 62페이지에서도 다른 행정기관에서의 규제를 충족시킨다면 이런 사전신고나 사후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63페이지. 자,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이거는 이런 기업 결합의 수단으로서의 신고 의무 자체의 제재예요. 뭐와 구별해야 돼요? 이런 기업 결합을 통한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에요. 자, 그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제재는 바로 뒤에 나오죠. 63페이지부터. 자, 봅시다. 기업 결합의 유형. 기업 결합의 유형은 아까 수단으로서 아까 우리가 구별해봤죠? 소유를 통해서
물적 기초를 통해서 임원진 경영을 통해서 새로운 회사를 통해서 봤어요. 수단으로서의 기업결합의 형태는. 근데 기업결합의 효과, 시장에 대한 효과로서의 구별은 우리가 흔히 하는 수평적, 수직적, 혼합적, 예, 기업결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결합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우리가 카르텔 많이 배웠죠? 들어보셨죠? 막연하게나마 카르텔이 뭐예요? 어떤 시장에서의 개별적인 회사들이 카르텔, 뭔가 자기네들 뭉쳐서 결합해서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자, 요거 보시면 되고요. 64페이지 수단 내지 방법에 따른 유형. 예, 그건 보시면 됩니다. 그건 각각의 아까 방법 있죠. 그거의 구체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냐. 만약에 주식 취득을 할 때 그 취득의 의미가 뭐냐. 경영, 참여 또는 경영자의 경위에 따른 기업결합의 의미가 뭐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의 고찰이에요. 자, 2번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64페이지 보시면 되고, 자, 65페이지 역시 일정한 거래 분야의 획정. 경쟁이 있냐 없냐 시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65페이지. 자, 66페이지. 자, 66페이지 보면 완전 경쟁과 유효 경쟁 이런 표현. 완전 경쟁은 이상적이라는 거라 그랬어요. 이건 이룰 수가 없어요. 자, 67페이지. 60페이지는 뭐 용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구조 기준, 또 성과 기준, 또 허심한 지수. 자, 구조 기준이 뭐예요? 주체의 내용 자체. 성과 기준이 뭐예요? 시장에서의 이런 주체들의 행위의 효과. 허피나 지수는 뭐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지수, 말 그대로 자기가 이 정도면 경쟁 제한적이다 하는 지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판단의 용이함을 위해서 이런 지수를 사용한 거예요. 68페이지. 자, 경쟁 제한성의 추정. 항상 뭐라 했어요? 이런 행위들의 부당성, 정당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 입증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뭐다?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시장 점유율 나오고요. 자, 시장 점유율은 아까 시장 점유율 어디서도 나왔었죠? 시장 지배적 지위자의 지위 남용에서도 나왔었죠. 그거하고 내용이 틀려요. 구별만 하시면 됩니다. 69페이지. 대규모 회사 보시면 되고, 예외 인정. 항상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외 인정이 있다는 거. 자, 효율성 증대. 예외 첫 번째 이유고요. 70페이지. 두 번째, 회생 불가한 회사. 자, 보시면 되고, 자, 탈법행위 외지 시정조치. 71페이지 시정시 이행 확보. 자, 7번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 어딨죠? 보이시나? 시정명령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그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지키라고 강제하는 거예요. 강제. 그 이행을.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벌칙. 벌칙은 뭐다? 행정형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주회사 제도 보겠습니다. 구체적 내용들은 이 틀을 이해하시면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설이기 때문에 숫자라든지 외우시면 돼요. 자, 지주회사. 그럼 좀 전에 배운 기업결합과 지주회사의 차이가 뭐다? 자, 지주회사는 말 그대로 A라는 회사가 만약에 지주회사라면 A라는 회사가 B나 C라는 다른 회사를 단순히 지배하기 위해서 주된 목적, 그러니까 단순이라기보다 주된 목적이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 지주가 뭐예요? 지배적인 주주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배적인 회사가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B나 C,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통해서. 자, 요 그림 계속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까 기업 결합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주회사는 어떻게 돼요? A라는 회사가 B, C의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소유주. 자, 이해 가시죠? 집에 지주회사가 되면서 지주회사는 다른 BC라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 즉,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 자,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개념이 뭐냐면, 그러면 A라는 회사 자체가 B와 C라는 회사 자체의 B라는 C라는 회사의 주주의 소유를 통해서 참여를 하는데, 그럼 A라는 회사 자체의 주주는 누굴까요? 모르죠. 봐야죠. A라는 회사의 주식 자체의 소유주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말하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회사를 잘 안 보이시네. 자, 여기다 우리가 회사를 만약에 A 회사면 A 회사의 주주를 스몰 a로 해봅시다. B라는 회사면 B라는 회사의 주주를 스몰 b라고 그러고요. 주주라는 건 뭐예요? B라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그러죠. C는 스몰 c. C는 잘 구별이 안 가네요. 그죠? 같은 모양이 같아서.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주회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여기 보이시죠? 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즉, 주식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A라는 회사가 B라는 주식, C라는 주식을 가짐으로 해서 B, C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해 가시죠? 그러면 A라는 회사의 자체에 또 A라는 주주가 있겠죠. 주식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라는 회사는 A가 소유주가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소유를 할 수도 있겠네요. A라는 회사의 스몰 a라는 주식을 통해서 A 회사가 갖고 있는 B와 C의 주식을, 이 재산을, 주식은 어떻게 돼요? B와 C 회사에 대한 A 회사의 주식은 A 회사의 재산이에요. 말하자면 또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A는 A 회사의 지배를 통해서 B와 C라는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요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회사 자체와 회사 자체의 소유, 즉 주식. 요걸 구별만 하면 지주회사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A라는 회사에 A라는 주주가 있겠죠. A라는 회사는 B와 C라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유는 어떻게 돼요? A라는 회사의 재산이 되겠죠. 남의 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식도 사적 유형 가치가 있는 재산이잖아요. 자, 여기 이해되죠? 결국은 A 회사의 B, C의 주식은 어떻게 돼요? A 회사 자체의 자본이 되는 거죠. 또는 재산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거 상대적으로 구별만 할 수 있으면 지주회사에서 하는 설명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요 그림. 자,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주회사 일반론. 자, 지주회사의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개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 밑줄.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여기 A라는 회사가 스몰 B, 스몰 C라는 주식을 통해서 대문자 B, 대문자 C라는 회사를
지배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밑줄 옆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주된 사업.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해 밑줄, 그리고 다른 회사를 지배, 밑줄, 그리고 주된 사업, 밑줄. 자, 76페이지에 또 갑니다. 지주회사의 효과. 효과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A라는 회사가 B, C, D, E, F에 쭉 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해서 어떻게 돼요? 주식을 소유했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 B나 C, D를 쭉 회사의 소유주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유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발언권을 통해서 지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주주들은 뭐라 해요? 주주총회라든지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의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하잖아요. 경영진은 일반적인 회사의 일상적인 활동을 결정하지만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근본적인 회사의 변경 또는 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대표이사, 이사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회사의 진짜 주인 누구다?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소유는 뭐다? 주주예요. 그럼 이런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가고 이런 주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A 회사는 B씨의 주식을 통해서 B씨라는 회사의 소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77페이지. 자, 여기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있어요. 자, 77페이지 지주회사의 변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지주회사를 왜 두게 됐냐? 우리는 IMF 때 기업들이 막 나가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A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B씨라는 회사가 막 다 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회사로 몰아주는 거예요. 소유를 한 회사로 몰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식을 한 회사로 이전 또는 이관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A라는 한 회사는 여러 회사들을 주식의 소유를 통해서 지배하고 따라서 일괄적으로 컨트롤러가 되어갖고 지배하고 운영하고 경영하기가 쉽게 되겠죠. 자, 그럼 경영의 효율, 지배의 효율을 위해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 79페이지.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자, 상대적 개념이에요. 자, A라는 회사는 지금 B와 C의 BC라는 주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주회사가 됐죠. 이 지주회사를 상대적으로 BC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BC는 어떻게 돼요?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만약에 이걸 B라고 하면, 이걸 A라고 하면 B라고 생각하세요. B가 또 EFG라는 회사의 주식을 또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B라는 회사가 또 EFG의 지주회사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상대적으로 A는 B의 지주회사, B는 EFG의 지주회사. 따라서 B는 A에 대해서 자회사, EFG는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손자회사가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림으로 잠시 확인해 드릴까요? 예. 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B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얘로 EFG를 들었으니까 EF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이시죠? 자, A는 B라는 회사에 스몰 B인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B라는 회사는 EF에 EF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B는 A에 대해서 자회사가 되는 거고요. 자, EF는 B에 대해서 또 자회사가 되겠죠. 근데 또 EF는 A에 대해서 손자회사가 되겠죠. 손자를 잘 못 쓰겠어요. 하도 한자를 안 쓰다 보니까. 자, 이해 가시죠? 요 그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79페이지. 자, 그럼 뭐 자회사, 손자회사 막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 왜 붙인 거예요? 자, 손자. 뭔가 연관이 있는 거죠. 피출리 느낌이잖아요. 결국은 뭐다? 다 연관돼 있고 결국은 시조라고 할 수 있는 A회사가 다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죠? 근데 야, A회사의 주식을 또 스몰 a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군가 갖고 있겠죠. 그 자는 그러면 A회사의 지배를 통해서 A회사 또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인 B나 손자회사인 EF회사를 지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80페이지. 설립 및 전환의 신고. 자, 81페이지.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설립 제한주. 자, 이런 짓 왜 했어요, 옛날에? 상호출자하는 거예요. 상호출자라는 게 왜 금지되냐? 자, 요거 이해하셨죠?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상호출자가 왜 금지되냐? 자본의 공동화가 생기기 때문에 공동화. 공동이라는 건 뭐예요? 빈다는 거예요. 빈다는 거.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 너무 위구나. 여기쯤 보이시죠? 자, A라는 회사가 자, 100만 원, 100만 원에 출자를 했어요. 그럼 B라는 회사는 뭘 줘야 되죠? 출자를 했으니까 자본을 제공을 했으니까 B라는 회사는 뭘 줘야 돼요? 주식을 줘야 되겠죠. 어떻게? 100만 원어치. 자, 이렇게 됐죠? 자, 근데 나중에 또 A라는 회사의 주식을 B가 100만 원어치 사고 싶어요. 그러면 A는 처음에 출자하거나 아니면 증자를 하건 아니면 자기가 자기 주식으로 갖고 있던 걸 넘겨주건 어쨌든 주식을 또 줘야 되겠죠. 그러면 주식에 대한 대가니까 자본을 출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출자가 됐죠. 근데 어떻게 돼요? 실차라는 100만 원은 B로 갔다가 그 100만 원이 다시 A로 왔죠. 그러면 A로부터 나간 100만 원이 결국은 A로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 자본의 이동이 없는 거네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A나 B 회사의 자본, 이게 그러니까 자본과 자본금은 벽이에요. 자본금을 흔히 자본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본은 어떻게 돼요? 100만큼 늘어난 걸로 돼 있죠. 여기도 100, 여기도 100. 그러면 결국은 자본이 100 늘어났고 여기도 100 늘어났으니까 200만큼 늘어나야 되잖아요, 실제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0만 원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결국은 얘도 처음에 있던 거 그냥 그대로니까 늘어난 거 없고 얘는 100만 원 받았던 거 다시 줬으니까 또 없고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본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어버리는 걸 공동화라고 해요. 공동화. 상호 출자의 자본의 공동화의 위험. 이해가시죠? 자, 이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법상 자본 유지 충실의 이념이 있어요. 그 이념을 반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지되고. 자, 그런 금지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도 금지된다는 거예요. 자, 81페이지. 자, 이런 지주회사로 전환이 됐어요. 그럼 이런 지주회사의 행위를 제한한대요. 지주회사 자체를 만드는 건 위법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시장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금지되는 거예요. 자,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눈빛을 볼 수가 없어서 다 이해하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신 줄 믿고 넘어갈게요. 자, 81페이지. 자,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1번. 자, 보유 부채 비율의 제한. 자, 81페이지 보유 비율의 제한. 그 첫째 줄, 밑줄 좀 치세요. 지주회사는 자본총액.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좀 보이시죠? 자, 자본총액은 어떻게 된대요? 자, 자본총액은 대차 대조표상의 총자산총액에서 총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자, 요거 보시죠? 요거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부채액을 이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총자산은 뭐가 되죠? 총자산은 자본총액 플러스 부채액이죠. 여기.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본총액은 총자산에서 부채액을 뺀 거래요. 그럼 총자산은 어떻게 돼요? 부채액이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총자산은 자본총액 플러스 부채액이죠. 자, 요게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자, 요게 요 내용이에요. 어떻게 된다? 총자산. 제가 동그라미 쓰죠. 총자산. 여기 총자산은 뭐래요? 자본총액. 자본 플러스 뭐래요? 부채래요. 부채. 자, 여기 이해 가시죠? 자, 요걸 통해서 이제 설명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2번. 지주회사의 보유 기준. 자, 자, 81페이지 보면, 자, 지주회사가 아까 뭐라 했어요? 아까 정의에서 76페이지에서 뭐라 그러냐?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 뭐를 통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해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래요. 주식의 소유를 통해서 지배. 그러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야 되고, 일단 그 취득은 지배할 만큼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배할 만큼이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늘 유지해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다? 81페이지 2번 지주회사의 보유 기준 100분의 4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 82페이지에서 예외적으로 어떻게 된대요? 81페이지 다섯 번째죠.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흔히 상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서 기업 결합 자체 또는 다른 회사의 지배 자체를 부당하게 보기 때문에 얼마 이상, 지배할 만큼의 얼마 이상의 주식은 소유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지주회사는 뭐라 했어요? 되려 그런 주식 소유를 통해서 다른 회사들을 지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정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참고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선 대부분 얼마 이상 가지면 안 돼요. 상법상에 만약에 모회사, 자회사였다 100분의 50 이상 가졌을 때는 제한 사유들이 있어요. 왜?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얼마 이상을 가지게 되면 행위 제한 사유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어느 정도 계속 보유해야지만 지주회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보시면 되고, 국내 주식의 소유 제한 83페이지 읽으시면 됩니다. 84페이지. 자, 여기서 항상 이 지주회사나 이런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기업의 행태를 규율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이 회사가 하필 금융회사예요. 은행이나 보험.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보험이나 금융회사는 어떻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게 용이하겠죠. 왜? 담보로. 또는 원래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출자를 통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별도로 규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4페이지 금융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보면 됩니다. 자, 자회사의 행위제한 보시면 돼요. 86페이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87페이지 증존사회사의 행위제한, 증손자까지 나왔어요. 자, 유예기간의 연장 87페이지 주식 소유 현황 보고 88페이지 자, 사법행위 금지, 시정조치, 과징금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주회사는 주로 뭐를 규율했다? 이런 회사의 시장에서의 행위보다는 이 지주회사 자체의 성립, 유지, 존속에 대한 규제. 왜? 이 회사가 그런 성립, 유지, 존속만으로도 시장에 대해서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조금 더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기업 집단 규제예요. 기업 집단 규제. 자, 지금은 지주회사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통해서 주식 소유를 통해서 다른 회사에 지배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했죠. 이런 지주회사가 아니라 어떤 주종의 목적이 아니라 자손자의 개념이 아니라 지배 종속의 개념이 아니라 독립된 기업인데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걸 기업 집단이라고 해요. 기업 집단. 자, 기업 집단.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룹. 삼성그룹, 현대그룹, 이런 그룹들. 우리 삼성그룹, 그런 그룹들이 지주회사, GS그룹은 제가 알기로 지주회사를 차렸어요. 이렇게. 근데 다른 기업들은 지주회사를 만들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뭐다?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이렇게 묶인 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회사들이 사실은 별개의 독립된 회사인 거예요. 삼성생명, 삼성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삼성이라는 그룹이 있지만,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전기, SDI, 다 별개의 그룹이라는 거예요. 별개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가 인식하기도, 뭔가 연관이 있지 않나? 연관이 사실 있어요. 왜? 우리가 흔히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룹. 그룹이라는 게 뭐예요? 묶음이잖아요, 묶음. 근데 그 묶음의 정도가 어떻게 된다? 이런 지주회사를 통한 게 아니라 단순히 주식의 상호 보유 또는 상호 보증을 통해서, 채무의 보증을 통해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회사 자체를 또 그룹이라고 해요. 기업 집단이라고 해요. 됐죠? 자, 94페이지. 94페이지에 자, 세 번째 줄, 경제력 집중에 의의해서 세 번째 줄.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경제력 집중에 의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여러 시장에 거친 다수의 대규모 독과점적 기업들이, 다수의 기업이에요. 독립된 기업을 전제로 해요. 자, 밑줄.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유, 지배되는 기업 집단이 이른바 재벌에 의한 시배 경제자원 및 활동의 경제력 집중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뭘 규율하게 된대요? 어떤 묶음이 이자 보이죠? 자, A라는 회사, A, B, C, D 다 있어요. 근데 이자들의, 자, 여기서는 요거 이제 지워야 되겠죠? 자, 잠시만요. 자, A, B, C, D 여러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에, 자,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는 주식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A라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A가 다른 BC라는 회사의 지주회사는 아닌데 주식은 갖고 있어요. 지주회사가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100분의 4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A가 BC라는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40 이상 갖지도 않고 지배를 위한 주된 목적의 회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A는 A 회사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A가 가지고 있는 BC라는 주식을 통한 A 회사의 BC에 대한 영향을 자기가 A라는 회사의 주식 소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끼치게 되죠. 자, 요 그림 이해 가시죠? 이걸 한번 지워봅시다. 자, 지주회사는 아니에요. 아까 그 기준의 정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A가 BC라는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40 이하로 가지고 있어요. 100분의 40이 뭐예요? 한 3%, 2%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큰 회사에서는 엄청난 지분이거든요. 그 정도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A라는 주식을 1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1인은 어떻게 돼요? 스몰 a, 이 주식을 통해서 A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A가 BC라는 주식을 통한 지배에 있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렇게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3%, 아니, 제가 이거 3%가 안 됐고요. 몇 %인데 그 계열 회사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게 이런 구조 때문이에요. 물리고 물려서. 제가 알기로 에버랜드가 삼성 계열사들의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주회사는 아니고 지주회사의 역할을. 근데 그렇다면 에버랜드의 주식을 갖게 되면 에버랜드가 다른 삼성 계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걸 자기가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또는 오너 반개가족들은 그런 식으로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한 회사의 지분을 통해서 다른 회사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뭔가 부당하죠. 왜? 자기는 A 회사의 주주일 뿐인데도 다른 회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되고요. 자, 95페이지. 네, 이거는 쭉 읽으시면 돼요. 일반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읽으시면 되고, 자, 99페이지가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기업집단의 개념. 자, 그 의 보시면 돼요. 자, 의에서 중요한 건 뭐다?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시행령 3조, 제3조 기준에 의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요 그림, 이런 그림들 이해하시면 돼요. 자, 범위, 최다 출자자. 자,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는 지주회사를 기준으로 봤다면 지금 뭐 돼요? 이런 회사. 지주회사는 아니에요. 이런 회사의 주주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100페이지, 101페이지. 예,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쭉 현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현상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행위위험별 기업집단. 예, 쭉 1번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 기업 제한 기업집단 보시면 되고요. 자, 113페이지 상호출자 금지제도. 아까 상호출자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상호출자는 어떻게 된다?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113페이지입니다. 첫째, 단순 상호보유에 의한 상호출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A, B. 둘째, 고리형. 고리형은 어떻게 돼요? A, B, C. A, B, C가 있는데 A가 B, B가 C, C가 A.
이렇게 출자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상호주의 매트릭스 이으면 되고, 자, 그런데 이런 유형에는, 상호출자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113페이지 보면 공정거래법 구조 중에서 단순 상호주 보유를 규제하고 있고, 순환출자의 금지에서 고리형 상호 보유를 규제하고 있다. 세 가지 중에 뭐와 뭐만 규율하고 있대요. 자, 단순과 고리형 상호 보유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자, 114페이지 상호출자의 폐해. 자, 상호출자의 폐해. 자, 두 번째 줄 중요하면 대표적으로 자본의 공동화. 공이 뭐야? 빌공짜죠? 공도 였다는 뜻이에요. 네. 아까 확인해 드렸죠? 100씩 나가고 또 들어왔는데 결국은 나간 돈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자본은 늘어나 있다는 거. 수치상으로 늘었는데 실제가 없으니까 그걸 공동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예,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자, 120페이지. 자, 아까 서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이 자본에 대해서 아까 상호출자를 했죠. 그러니까 공동화가 생기고 서로 껍데기만 있게 되죠. 또 하나는 뭐다? 이 부채에 대해서 서로 보증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물질적 기초 있죠. 물질적 기초가 어떻게 돼요? 자본도 빵꾸나고 부채를 계속 보증을 통해서 부실 채무를 계속 짐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자본적 기초 또 물질적 기초가 허물어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도산하게 되고 이런 도산이 연속적인 서로 상호 출자 상호 부채 보증이 됐기 때문에 상호 여러 회사가 한꺼번에 넘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회사들이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계열사들이 다 문제고 그렇게 되면 시장 또는 국가 경제 자체에 큰 위해를 입히게 되죠. 그래서 규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본에 대해서 서로 출자라는 거예요. 또 부채에 대해서 상호 보증을 하는 거예요. 채무보증 제한제도 제한해야 되겠죠. 121페이지 읽으시면 되고, 자, 125페이지. 자, 125페이지 여기서 또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 즉 금융회사, 이걸 전체적으로 금융회사로 그래요. 이런 금융회사는 뭐다? 아까 금융회사 자체가 돈이 많잖아요.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돌려요? 다른 회사의 출자 또는 주식을 소유하는데 돈을 돌려요. 그렇게 되면 이 금융회사들은 뭘 갖게 돼요? 다른 회사의 주식들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는 거라는 어떻게 돼요? 이 주식을 통해서 주주가 되면 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여하게 되죠. 주주총회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죠. 근데 얘는 원래 돈이 있는 놈인데 이런 돈이 있는 놈이 남의 돈이잖아요, 이거. 금융회사 가지고. 남의 돈을 통해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게 된다? 부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하는 겁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12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0분 정도 쉬고 또 다음 단원 넘어가겠습니다.